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2018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주 고민은 진로 고민과 대인관계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상담사가 되길 꿈꾸는 대학생인데요. 현재는 영어를 전공하고 있고 현재 하는 공부에는 만족하지만 졸업해서 남들이 하듯이 일반 기업에 취직해서는 잘 다닐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 저에게 상담사란 직업은 너무 멋들어지고 완벽하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학문 분야이고 이 직업을 가지면 관료제적인 직장 문화에 몸살 앓을 일은 적겠다고 느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저는 신경정신과에서 약물을 꾸준히 처방받아 복용해오고 있습니다. 비록 제가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이름 있는 병을 앓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같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예민한 사람이 남의 얘기를 듣고 돕는 상담사가 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결국 현실적으로 상담사가 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저는 그저 항상 지금 주어진 일에만 집중하고 묵묵히 최선을 다하자는 모토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 관리도 열심히 하고 토익 공부를 해서 혹시 모를 편입에도 대비하고 있는데 가끔씩은 다 때려치고 싶습니다. 지금 저는 최선을 다해 심리학과에 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무작정 달리고 있는데 사실 심리학과가 제 적성에 맞을지 안 맞을지도 모르는데 너무 불안하고 차라리 때려치면 제 마음이 후련할지도 모를 일이니까요. 사실 과를 옮겨야겠다는 생각의 발단은 제가 학년에 비해 나이가 많고 과 동기들과 그리 친하게 어울리지 못하기 때문이었어요. 제 나이는 올해 24살로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 사이에서 늙은 편에 속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21살 친구들은 자기들끼리 더 친하게 지내는 것 같고 알게 모르게 벽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공부하고 조별과제 같이 할 때는 잘 어울리지만 교실을 벗어나면 제 곁에 부모님 외에는 같이 대화할 상대도 놀러다닐 사람도 없습니다. 어머니께선 너를 좋아해주고 먼저 다가오는 사람만 있으면 너도 굉장히 쾌활해지고 밝아질 거야. 아직까진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제 나이에 친구 하나 없는 게 비정상적인 것 같아 불안합니다. 사실 제가 학업을 핑계로 또 여러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핑계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는 죄다 회피해 왔기에 생각해보면 모두 다 제가 자초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나이 차이 탓, 남 탓하는 것은 비겁한 거겠죠? 이렇게 대인관계가 힘든 나 극복하고 상담사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아이고 참 이 삶의 것도 마음이 여리면서 예민하면서 섬세한 로맨티스트의 아가씨 그러면서 또 고민도 하면서 상담사라는 뭔가 새롭고 자기가 진짜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직업을 꿈꾸는 대학생 아가씨가 연상이 되죠. 그럼 이런 아가씨 상담사 하면 잘하시겠죠? 본인은 근데 자신이 없다고 하시네요. 로맨티스트 성향의 분이 뭐 하면서 자신 있다고 하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죠. 네, 로맨티스트는 뭘 하든 지금 로맨티스트 자신 있는 건 정신과에 가가지고 약 받아가지고 약 착실하게 먹는 거 그건 자신 있게 지금 잘하고 계시네요. 진짜 이런 분들을 보고 참 자기 문제가 뭔지 또 자기 성격이나 자기 심리 상태가 뭔지 모르고 무작정 불안하고 약간 우울하다니까 그냥 정신과 가서 약 주세요. 그리고 이런 분들일수록 자기가 먹는 약이 뭔지도 몰라. 그냥 약만 먹으면 내가 덜 불안하고 그냥 생활하겠지. 내가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일을 그냥 꿋꿋하게 하는데 문제가 없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이분 약 먹을 필요 지금 상태에 전혀 없거든요. 이 약을 먹으면 저도 잠깐 먹었었는데 계속 졸리고 사람 멍해지는 것 같고 그럼요. 더 안 좋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이 진로 고민하고 대인관계 문제에 대한 고민인데 가장 먼저 지금 정신과 약은 당신 고민 문제를 해결하는 거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이름 있는 병을 앓고 있는 건 아니지만 야 이분한테는 병도 이름 있는 병을 앓은 시시하게 낯선 병 앓고 있으면 안 돼. 정신과 병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남이 듣지 못하는 이름의 병을 앓으면 조금 또 창피하기도 하고 우울증 뭐 공황장애 이런 거는 좀 번듯한 이런 놀라운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막연히 상담사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상담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상담사가 된다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또 상담사가 된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상담이라는 게 그냥 힘든 사람, 또 마음이 아픈 사람, 또 혼란한 사람, 이런 사람이 와서 저 이래서 힘들고요. 저 남자친구는 이래서 문제고요. 저는요 관료적인 조직에서는 일을 못하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그러면 그렇군요.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힘을 내시고요. 잘 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상담사라고 네. 착각을 하시는 네.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또 이분이 영문과야. 네. 근데 영문과인데 그러면 저가 이 상담사가 되려면 심리학과를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심리학과를 간다고 해서 상담사 되는 거하고 별 그 관계 없어요. 네. 왜? 상담사 활동을 한다는 거는 학부를 심리학과를 졸업한다고 해서 상담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특히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상담사로 활동한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활동에 대한 거는 거의 우리가 알지를 못하는 상황이 있고, 막연히 상담심리 전문가 이런 자격증을 얻기만 하면, 따기만 하면 또 상담사로 활동할 수 있다는 또 착각을 많은 사람들이에요. 네. 뭐 우리가 운전면허증 따기만 하면 운전 쫙 잘하게 되죠. 사고 바로 나거든요. 사고 바로 납니다. 네, 네. 심지어는 상담사 자격증 자체가 뭐 운전면허증은 무면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심리 상담사라는 거하고 또 상담사로 활동하는 거하고 자격증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학회에서나 또 이 상담 전문가 집단에서는 자격증이 있으면 상담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격증은 이 사람이 이 정도 수련을 받았습니다 또는 시험을 통과했습니다를 알리는 거지, 상담을 직접 할 수 있는 능력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영문과를 졸업하면 영문학에 있어서 뭔가 엄청난 놀라운 능력이 생기죠? 아닙니다. 단지 영문과를 졸업하면 나중에 학원 차릴 때 벽에 걸어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하고 똑같은 사항이 상담사 자격증을 따는 거하고도 마찬가지인다는 거죠. 대한민국에서의 거의 대부분의 자격증은 학원을 차리거나 뭐 사무실을 개설하거나 이럴 때 벽에 걸어놓는 데코레이션 용도라는 거를 꼭 먼저 아셔야 돼요. 의사 자격증도 사실은 많은 경우에 데코레이션 용도예요. 그러면 의사들은 환자를 그러면 얼마나 잘 이 진단하고 치료하는가, 그 능력을 언제 키워요? 임상에서 실제로 환자를 접하면서 키우지 않을까요? 그렇죠. 실제로 환자를 접하는 게 그 과정이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시험 치고 의사 자격증 얻고 그 다음부터 병원에서 시간을 보내요. 뭐를 하면서 인턴, 레지던트, 요즘에는 펠로우까지 한 다음에, 그래서 의사로서 개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기 나름대로 상담사로서 내가 개업을 한다고 마찬가지죠. 네. 변호사는 딱 자격증 있고 바로 변호사 개업을 딱 하죠, 그죠?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로 근근히 살게 됩니다. 네. 월세도 간신히 내고. 그렇죠. 네. 사무실 유지가 안 돼요. 그럴 때 사무실 유지가 안 될 때는 내가 실력이 없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면 내가 변호사 면허증이 없구나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해요. 실력이 없구나. 아니에요. 실력이 없구나가 네. 아니에요. 손님이 안 오구나. 아, 맞아. 왜 날 몰라줘? 그렇죠. 왜 날 몰라줘 이렇게 나오는 네. 거예요. 그것은 상담사도 마찬가지예요. 상담사도 내가 상담을 하겠다. 자격증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어요. 그래가지고 딱 간판을 걸어놓죠. 그럼 손님이 확 오죠. 아니죠. 아무도 안 안 와요. 그건 자격증하고 관계없어요. 그래서 저도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 대부분 경우 박사님 상담하는 걸 제가 방송에서 보고 저분이라면 내가 가서 내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신대요. 아니면 또 저 아시는 분이 박사님한테 상담을 받고 나서 뭐 이렇게 됐어. 너무너무 저한테 권유를 해서 왔다. 그냥 지나가다가 여기 상담소 간판에서 들어온 분 한 분도 없어요. 그런 분 없어요. 그래서 자격증보다는 잘해서 실력을 키워서 아름아름 소문이 나서 찾아오게 하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상담사로서 살아남는 최고의 길이에요.
물론 이제 자기 친구가 야 거기 한번 가봐라 또는 본인이 책을 썼다. 그럼 책을 읽고 찾아온다든지 또는 본인이 뭐 언론에 몇 번 나와서 뭐 선전을 많이 했다. 그래서 찾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심리학과랑 자격증 이런 건 상관이 없네요. 네, 안타깝게도. 근데 이제 그건 그렇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적 관리도 열심히 하고 토익 공부를 해서 혹시 모를 편입에 대비하고 있는데 전혀 그러실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분이 사실은 상담사가 되고 싶으면 그냥 대학교 졸업하시고 상담사가 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거는 되게 막연히 생각하는 거는 이제 상담 전문 대학원을 간다든지 또는 상담 수련하는 곳에서 수련을 받는다든지 또는 뭐 대학원 심리학과를 가가지고 심리학 석사 박사를 하면 상담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딱 하나의 길로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착각하시는 건 보통 이제 대부분 상담사가 된다면 청소년 상담센터에 가서 자기가 상담사를 일을 하겠다든지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네. 상담사라는 거는 마치 의사, 변호사 같이 구체적인 활동으로 정해진 직업으로 있기보다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그냥 공무원이나 준공무원 이런 것처럼 국가에서 막연히 또는 상담교사 이런 것처럼 기존에 있는 조직에서 어떤 분이 활동하는데 덧붙여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상담사를 많이 생각하고 그러면 사실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은 가장 좋은 게 지금부터 아예 9급 공무원 시험을 보시는 게 나아요. 9급 공무원이나 7급 공무원 시험을 봐가지고 청소년 관련된 부서에서 일을 하면 상담사로 활동하는 게 훨씬 빨라요. 네. 그런데 본인이 뭐 조직에서 일하기 힘들다면 그쪽에 경험을 많이 쌓았다든지 이래가지고 길거리 지나가면 무슨 병원, 의원, 무슨 변호사 사무실 이렇게 이제 전문적인 자기 활동을 하는 거를 간판 내고 활동할 수도 있죠. 네. 변호사 사무실 내는 것도 그렇게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 변호사 사무실은 로스쿨 3년 다니나요? 네, 3년. 3년 하고 나서 그냥 시험만 봐가지고 이 자격증을 받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실제로 변호사 활동을 하려면 구체적인 법무, 실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엄청나게 경험의 부족을 느끼는 거죠. 네. 그거는 마치 의대 졸업하고 의사 시험 해가지고 의사 자격증은 받았는데 너 이거 수술해봐. 발발발발 떠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네. 이 환자가 왜 왔어? 그럼 저거 어떻게 하나요? 청진기 대봐. 청진기 대고 그 소리가 그 소리지. 이 소리도 아닙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이런 상황하고 똑같아요. 의사로서 환자를 탁 보고 아이고 저 사람이 이 위가 안 좋아서 왔네. 저 사람이 간이 나빠서 왔네. 그렇게 딱 눈으로 보고 그 환자의 상태, 얼굴 표정 딱 보고 잠시 청진기 딱 갖다 대고 대충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프다. 보통 우리 그러죠. 의사들 뭐 한의사는 진맥 딱 하고 어디가 안 좋다 이렇게 딱 보는 때 이 사람 뭘 알고 이야기하네. 그 느낌이 오려면 적어도 한 10년은 그 경험을 쌓아야지 생깁니다. 이제 그럴 때 상담사로서 자기가 간판 걸어놓고 상담사 활동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담자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뭔 소리를 하는지도 못 알아듣고 힘들겠어요 안 됐어요 이 소리만 하고 그럼 시간 1시간 다 지나가고 다음에 또 오세요. 다음에 가면 또 어린 시절에 엄마가 어떻게 했고요 아빠가 어떻게 했고요 그 이야기만 또 듣다 또 다음에 오세요. 언제까지 와야 돼요? 네. 그런 사람들은 지금 당신 문제가 뭔지 모르고 그냥 계속 시간만 잡아먹는 상담 활동을 하시는 그랬을 때 이런 분들이 가지는 약간의 불안과 공포는 뭐냐면 상담을 하면 낯선 사람을 내가 보게 되는데 그럴 때 내가 더 힘들 텐데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상담은 제에게 안 맞을지도 몰라요. 이런 고민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에 왔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른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WPI 검사를 상담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면서 네. 당신이 WPI 검사를 알기 전에 하고 WPI 검사를 알고 상담을 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의 자기 상담이 달라졌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막연한 안개 속을 그 속에서 상담하는 것 같다가 WPI 결과가 나오면 쪽 길이 보이는 거죠. 이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렇죠. 내담자분은. 왜냐면 WPI 상담 결과가 딱 나오면 이 사람이 로맨티스니까 이 사람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구나. 그리고 그 섬세한 이 거심성이 있구나. 그리고 로맨티스는 어느 정도 이 낯선 게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힘들어하고 그 대신 한 가지 좋은 특성은 뭔가 그래도 성실하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처음에 너무 그게 두렵거나 힘들다고 생각하면 금방 포기하고 안 하려고 그래. 좀 몰라요, 좀 못돼요. 뭐 이제 이런 상황이 되죠. 그런데 그래도 용기를 내서 해보자 해가 쭉 하면 그래도 성실하게 하면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거든. 네. 익숙해지면 상당히 또 자기 능력을 잘 발휘하는 부분이 로맨티스트 성향이거든. 이분 같은 경우는 재밌게도 로맨티스트 성향은 뚜렷하고 약간의 아이디얼리스트 성향도 있는데 놀랍게도 타임 평가의 특성에서는 아주 플랫하게 나타나요. 그 말은 이분이 현재 자기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태에 있다는 거죠. 본인이 영문과인데 영문과는 영문 없이 선택한 과라서 지금 능력이 이분은 기본적으로 있는데 네. 본인의 삶에 있어서 자기가 뭘 좋아하고 어떤 걸 해야 된다라는 거를 전혀 대학 시절에 지금 스스로 찾고 만들지를 못하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 더 재밌는 게 지금 24살이라고 자기가 같은 동기들보다 나이가 한두 살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전혀 걱정하지 마. 상담할 때는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관록이 있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상담을 구체적으로 배운다는 게 뭔가 그리고 전공과 관계없이 상담을 배우는 거는 학부 전공하고 관계없이 자기가 상담을 누구한테 배워나가는가 또 그런 수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걸 찾아보고 마치 옛날 장인한테 찾아가가지고 자기가 예술활동, 음악이나 미술이나 공예 이런 걸 배우는 거와 비슷하게 눈에 보이는 거는 그런 예술작품들을 배우잖아요. 근데 상담의 이 수련은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볼 수 있게 하고 또 그걸 다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읽어나가는 거를 배운다라는 측면에서의 수련 활동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네. 우리나라도 그걸 비슷하게 해가지고 심리전문대학원이라고 만든 게 있는데 이름만 네. 심리전문대학원이에요. 그리고 그냥 야간대학원에서 교육대학원에서 그냥 수업만 학점만 따게 하면서 수련을 시키다 보니까 그 심리전문대학원이라는 거를 석사과정에서 나와봤자 실습을 하거나 본인이 진짜 상담에 대한 능력을 갖추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이제 이런 교육기관과 실제로 거기에서 수련하는 거에 갭이 엄청 있는 거, 그 현상이 이 심리 상담 활동을 하는 거에도 그대로 드러나요. 본인이 실습하는 능력, 실전 능력을 키워야 되거든. 그런 것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개개인이 많은 경우에 한국에서는 그 분야에서 나름대로 활동하시는 분한테 가서 직접 사사를 받는 것이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는 상담사가 양성되고 상담사로서 활동하기 위한 분들의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은 그냥 지금 대학교 다닐 때부터 그게 관심이 있으면 그러면 찾아가서 여쭤보고 또 어떤 분이 자기하고 잘 맞는가 그리고 그 길 배웠을 때 어떤 진로로 나아가는지 이런 거를 먼저 알아보시면 되는 거죠. 본인의 성격이 맞나요? 틀리나요? 저는 못하지 않을까?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으세요. 황심소를 듣는 시청자분들 중에 이런 분들 사연을 많이신 것 같은데 맞아요. 그분들이 저희 황심소를 들으면서 그 수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뭐 황심소를 들으면서 수련이라고 말하는 거는 조금 그런데 네. 가장 진짜 심리 상담이라는 게 어떤 거를 알고 싶다. 내가 배우고 싶다. 근데 돈은 들이기 싫다. 네. 가장 좋은 방법은 황심소를 한글을 그냥 여러 개를 많이 듣는데 초점 두지 말고요. 하나를 10번, 20번 외울 정도로 들게 되면 매번 들을 때마다 그거를 내가 다르게 이해하는 놀라운 학습 과정이 있다는 걸 아시게 돼요. 그렇게 하시면서 심리 상담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높이신 다음에 이제 그러면 내가 이거를 본격적으로 돈도 조금 내고 배우는데 조금 돈도 좀 쓰자 할 정도만큼 이제 상황이 되시면 뭐 WPI도 한번 먼저 배워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 가지고 뭐 사례 분석 세미나 같은데 참가를 해서 뭐 WPI 전문가
까지 한번 따볼 수도 있고 네. 그런 다음에 더 하면 아 이거를 그러면 거의 대학원 과정의 수련을 받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박사에 준하는 그 정도의 실전 트레이닝을 받을 수가 있겠죠. 네. 그거는 본인이 얼마나 찾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